오늘은 건축을 준비 중이신 예비건축주들이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솜 스팀장입니다. 요즘은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역별로 개나리도 조금씩 확인됨에 따라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30대, 40대만 하더라도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봄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꽃가. 애기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오늘은 사계절의 처음을 알리는 계절이 봄이라면 건축에 있어서의 시작은 설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 시에 절대 간과해서 안 되기에 반드시 챙겨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건축사와 현장에서 설계 미팅한 이후에 건축 설계 도면을 받아들면 제일 먼저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설계 도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면도를 결정하기까지 건축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기본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셔서 건축 이후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적잖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계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는 건축사이기에 건축사들이 반드시 현장 답사 이후 동서남북 방위를 고려해 설계한 최초의 평면도를 넘겨받게 되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제시하셔야지만 더 나은 평면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 살고 계신 집을 꼼꼼히 실측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치수 등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만 설계 도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치수들은 벽체의 중심선부터의 치수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량 목구조의 경우라면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보다 약 10cm씩 줄은 수치가 실제 벽과 벽 사이의 수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량 목구조의 평면도에 거실폭이 4,500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 벽체와 벽체 사이는 4,300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 공간의 계획이 엄청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는 싱크대의 상부장은 하지 않고 주방 창호를 좀 더 시원하게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아일랜드 식탁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방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싱크대의 높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건축주분께서는 건축 과정 중에서 좀 급하게 싱크대를 결정하셨는지 싱크대 높이가 남편분의 높이에 맞춰져 설치돼서 난감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내분의 키를 감안하면 턱없이 높게 설치된 거겠죠. 그래서 그 이후 가끔 놀러 가보면 아내분보다 남편분이 설거지를 더 많이 하신다는 그런 후일담을 하시면서 아내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이신 싱크대의 높이를 실측해 놓으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로 내부의 조명 선택 시에 건축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명 조도의 충분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시공시 인테리어 팀과의 협의 시에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조도를 잘 고려해서 조명을 추천해 드리겠지만 특히 거실과 주방 조명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조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밝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과 주방 조명의 경우 몇 개의 스위치로 이렇게 나눠져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서 끄고 켜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는 대부분 LED 조명으로 시공해서 전기세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점차 늘고 있어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실의 경우 오픈 천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녁에도 어둡지 않게 스위치로 상황에 맞게 조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현관 위의 포치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포치를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포치는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외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 위의 포치는 일반적으로 한 평 내외로 설계에 반영해서 대부분 시공을 하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포치를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비가 오면 우산을 펴고 젖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관 위의 포치는 반드시 설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건축 시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 적용에 있어서 최근 신상품이라고 하면서 획기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자재가 있는데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정 자재를 거론하기보다는 건축 자재는 무조건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현장에서 철저히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박람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만으로 특정 제품을 고집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건축주가 원하시는 그런 신개념의 자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와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현장 소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시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